포항시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 주도권 선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북도 등과 화재 걱정 없는 배터리,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전해질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더욱 안전하게,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생산을 통해 포항시가 전지보국 실현에 한 발 더 성큼 다가섭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7월 29일 유니코 정밀화학, 호주 아베스에너지, 유니코 ESS와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전해질 생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유니코 정밀화학이 호주의 아베스에너지와 합작 설립한 자회사인 유니코 ESS는 포항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 약 7,300평 부지에 93억 원을 투자해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VRFB는 물이 주성분인 액체 전해질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거의 없으며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 수명이 길고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포항시 배터리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으로 시는 유니코 정밀화학의 새로운 도전이 지역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노령화,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 문제의 타겟책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포항시, 미래 먹거리 선점 및 식량 안보 실현을 꾀하며 대체식품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본격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0일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했으며 과업 수행 내용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미래 식품 산업 분야 산업 전망 및 분석, 식품 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포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등입니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대체식품이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동물 윤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식품 소재 혁신 기술 개발 및 블루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 소재 혁신센터 구축 및 미래 식품 시장 주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푸드테크 및 농식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 제317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원석 의원이 포항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영헌 의원은 이딴 해파리 출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며 해파리 수매 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김형철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지역 발전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김상백 의원은 호국 메모리얼 파크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 양윤재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조영원 의원, 부위원장의 함정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7월 29일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임용식은 임용장과 공무원증 수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의 훈시 등으로 진행됐고 신규 공무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공직 생활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총 7개 직렬 24명입니다. 29일 포항시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문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 포항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 포항, 이제는 최고의 문화도시이다를 주제로 문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문화도시 포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31일 제4기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4년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항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현안 보고 및 위원 자문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1일 노인복지회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강좌는 8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주간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교양 및 취미 등 5개 분야 58개 반 강좌를 수강합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2024 포항시 과수농업인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과수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과수농업 기술을 공유하는 등 정보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또 과수농업 육성 기여 농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와 과수농업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전달, 과수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지난 7월 23일 포항에서 개막해 8월 3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는 전국 우수 고교 야구팀 35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네, 시원한 파도 소리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는 곳 바로 해수욕장이죠. 포항시도 지난 7월 지역 내 7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포항 바다에서 천혜의 자연과 함께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해파리 출현이 급증하면서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고 관련 사고도 연이어 발생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해파리에 쏘인 경우 깨끗한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쏘인 부위를 세척하시거나 즉시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름철 해수욕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